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밋 두 번째 날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지금 두 번째 날, 지금 첫 번째 테크 세션으로 AWS에서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어떻게 옵저빌리티를 활용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초로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오픈 텔레메트리가 뭔지 같이 한번 짚어보고요. AWS에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ECS, EKS를 중심으로 오픈 텔레메트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어떻게 옵저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가 어떻게 트레이싱을 할 건지 분산 트레이싱 중심으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네, 우리 먼저 진행하기 전에 옵저빌리티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옵저빌리티는 시스템 안에 상태와 동작을 관찰하고 측정을 해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옵저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점점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구성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시스템들에 대한 적절한 가시성이 필수적이에요. 만약에 이런 환경이 잘 구축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성됐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옵저빌리티 환경은 우리가 트러블 셔팅을 하거나 시스템을 디버깅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옵저빌리티를 위해서 원격으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텔레메트리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는 시스템 동작과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카테고리는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옵저빌리티 환경을 잘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떤 유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갑자기 느려졌어요. 근데 이런 원인들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옵저빌리티 환경을 잘 구축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옵저빌리티를 위한 다양한 벤더들과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관련해서는 로그 스탯이라던가 아파치 플룸, 플런트D 같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고요. 매트릭 관련해서는 프로메테우스라던가 그라파이트, 그라파나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겼습니다. 트레이싱 관련해서는 오픈 트레이싱, 오픈 센서스, 지킨, 예거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옵저빌리티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오픈소스 도구라던가 벤더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심고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SDK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각각에 대한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매트릭을 백엔드에 보내서 각각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싱 방식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려고 하면은 관련된 라이브러리, 에이전트, 백엔드까지 다 바꿔야 되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까지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문제 확인을 위해서 저장된 그런 데이터를 상호 연관해서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각각의 분리된 프로덕트라 보니까 상호 연관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텔레메트리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먼저 오픈 트레이싱하고 오픈 센서스가 통합을 해서 이 오픈 텔레메트리,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메테우스하고 오픈 매트릭 등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픈 텔레메트리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의 목적은 먼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계측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전송하는지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각각 벤더별로 다른 형태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만 계측을 하고 수집 통합해서 여러 어떤 백엔드 분석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표준화된 각 언어별 API, SDK, 계측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는 컬렉터를 제공을 해요. 컬렉터를 통해서 수집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준적인 메시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다루는 메시지 타입들은 주로 이런 메시지 타입들을 다뤄요. 먼저 트레이싱이에요. 트레이싱.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에 있는 컴포넌트들 그리고 시스템들을 거쳐가면서 요청이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게 되죠. 그래서 트레이싱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하면은 이런 형태와 같은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각 시스템들 돌아다니고 각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그리고 각 컴포넌트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방식으로 시각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재 트레이싱 관련한 어떤 표준화, 어떤 스펙 작업은 모두 다 안정화되어 있어요.
API도 안정화되어 있고 SK도 안정화되어 있고 프로토콜도 현재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매트릭에 관련된 표준화를 하고 있는데요. 매트릭은 우리가 시스템의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인지, CPU 사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매트릭 데이터예요. 매트릭 데이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쌓여서 다양한 도구와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추세하고 패턴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트릭 수집 관련된 표준화 작업은 API는 현재 안정화되어 있고요. SDK 관련 표준화 작업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그예요. 네, 로그는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남기잖아요. 네, 바로 그 로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로그를 남기면은 각 서버에 들어가서 해당 로그를 찾아보고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떤 로그 값들이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돼서 집계되고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근데 현재 로그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좀 더 안정화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이건 API, SK 작업, 표준화 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아직 안정화된 구현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백이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트레이싱 정보에서 이 스팬 간에 어떤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백이지를 사용해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메시지 타입하고 이거에 관련된 API, SK를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구현한 여러 구현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구현체를 이제 사용해서 오픈 텔레메트리 방식으로 우리가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요. 네,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값들을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계측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단일 계측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단일 계측기를 사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때 중간에 이제 컬렉터라는 아이를 여기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컬렉터는 우리가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컬렉터에서는 이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 그런 데이터 타입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각각 여러 벤더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요. 현재 이미 시스템이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수집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로 같이 이 안에서 업접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백엔드로 보내게 되면은 백엔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호 연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WS에서는 이 오픈 텔레메트리 스펙을 구현을 한 AWS 배포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A.G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에서는요, CNCF 프로젝트의 업스트림 배포판이고요. 계측을 위한 API, 라이브러리, 그리고 에이전트, 컬렉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AWS에서 주도적으로 만든다 보니까 AWS에 있는 리소스들, 그리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수집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에서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AWS를 사용해서 수집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EC2, ECS, EKS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과 람다에 적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DA 컬렉터를 통해서 수집된 그런 데이터는요, 여러 AWS 제공하는 백엔드 옵저버빌리티 도구들, 클라우드와치나 엑스레이, 오픈서치, 프로메테우스, 여러 파트너 솔루션들로 익스포트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집계하거나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컬렉터, 컴포넌트에 대한 이런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인스트루먼트 계측 도구를 통해서 메시지가 수집이 되면은 이 컬렉터에 리시버라는 아이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시버는 우리가 메시지 유형에 따라서 소스로부터 메시지를 수집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전달되는 메시지 타입이 예를 들어서 프로메테우스 메시지 타입이다 라고 하면요, 프로메테우스 리시버를 구성하게 되고요. 전달되는 메시지 타입이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OTLP 리시버를 구성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인데요.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백엔드로 전달하기 전에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추가 속성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버퍼링해서 보내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매트릭만 포함해서 보낼 거고 어떤 매트릭은 우리는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필터 프로세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터는 이제 메시지를 백엔드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백엔드에 따라서 이런 익스포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AWS 엑스레이로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익스포터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로 익스포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텐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컬렉터에 대한 어떤 추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AWS 안에 있는 그런 서비스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SIG-before 인증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SIG-before 인증을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컬렉터를 구성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계측할 때 이 자동 계측 그리고 수동 계측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는 뒤에서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지금 있는 예제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자동 계측 예제를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도커 파일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계측 관련된 AWS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으로 자바 툴 옵션즈를 AWS 에이전트 옵션을 갖고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 안에서 이 자바 VM이 뜰 때 저 옵션을 갖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때 에이전트가 같이 뜨게 돼서 자동 계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세 개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관련된 구성이에요. 리소스 어트리뷰트로 서비스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익스포트하는 인터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에 대한 엔드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값들을 계측을 해서 저희 구성되어 있는 컬렉터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컬렉터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컬렉터는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네, 컬렉터에 대한 거는 GitHub에 소스로 현재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컬렉터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 나와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여기서 컬렉터에 대한 이미지 URL을 적고 저 이미지를 갖고 실행하도록 했고요. 이때 이제 컬렉터가 어떤 컴피그를 갖고 실행할 건지 저렇게 컴피그를 우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 컴피그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요. 보면 이제 리시버, 프로세서, 익스포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성이 돼 있죠. 여기서 익스포터에서는 보면은 AWS 엑스레이로 보내고 이제 EMF, 클라우드 아치로 보내는 이런 구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컬렉터를 실행을 하게 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면요. 매트릭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아치, 우리가 설정한 백엔드, 클라우드 아치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보낸 매트릭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정보는 이렇게 엑스레이로 보내갖고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레이스 정보를 시각화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컬렉터를 시작해서 수집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A.컬렉터는 어떤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시버, 프로세서, 익스포터, 익스텐션에 대해서 이런 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 데이터를 프로메테우스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어떤 메시지 타입이 프로메테우스 타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 리시버에 설정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매트릭 정보를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 프로토콜 형태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OTLP 리시버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에서는 배치 프로세스하고 필터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는데요. 배치 프로세스에서는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30초마다 버퍼링해서 보낼 거라든가 그럴 때 배치 프로세스를 설정하게 되고요. 필터 프로세서는 우리는 어떤 특정 매트릭만 수집할 거야 라고 그런 필터링 관련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익스포터는 우리가 어디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지 그 타깃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는 프로메테우스로 보낼 거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 리모트 라이트 익스포터를 구성을 했어요. 이때 만약에 우리는 메시지를 클라우드 아치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AWS EMF 익스포터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AWS 안에서 API 인증을 하기 위해서 SIG-before 익스텐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트레이스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메시지 타입이 어떤 계측 방법이 표준 오픈 텔레메트리 API를 이용해서 계측을 한다고 하면은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OTLP 리시버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계측을 할 때 AWS 제공하는 엑스레이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계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AWS 엑스레이 리시버를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필요한 프로세서를 구성을 했고요. 이 익스포터는 우리가 최종 보낼 목적지가 AWS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이 익스포터를 구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독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중간 좀 아래에 있는 데이터독 익스포터로 구성을 하면은 데이터독으로 메시지가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오픈 텔레메트리가 무엇이고 기본적으로 AWS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ECS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적용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CS는 AWS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죠. 네, 그래서 ECS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 때 저 태스크 데피니션이라는 데피니션에 어떻게 띄워 어떤 이미지를 얼만큼의 CPU를 할당하고 메모리를 할당해서 어떻게 띄워라고 기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저 태스크 데피니션을 갖고 실행을 하면은 저렇게 인스턴스들이 클러스터 안에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쫙쫙쫙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스크 데피니션 안에 여기서 모니터링 관련된 설정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링 설정에서 이 그림과 같이 우리는 매트릭을 정보를 수집하겠다. 그리고 트레이스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요. 저 A.dot 컬렉터가 사이드카 형태로 자동으로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사이드카 형태로 배포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은 하나의 태스크 안에 우리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뜨게 되고요. 이렇게 사이드카 형태로 A.dot 컬렉터가 떠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할 때 그 매트릭 데이터는 프로메테우스로 보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는 엑스레이로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저 컬렉터는 실제 어떤 구성을 가질까요? 어떤 컨피그를 가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저렇게 구성된 거는 컬렉터의 설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네, 제일 먼저 리시버 관련된 설정이죠. 리시버 관련해서는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 프로토콜 타입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리고 gRPC 엔드포인트, 그리고 HTTP 엔드포인트, 이걸 하나씩 지금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AWS ECS 컨테이너, 매트릭 리시버예요. 얘는 AWS의 ECS를만 위해서 만들어진 리시버예요. 그래서 그 ECS 제공하는 그 메타데이터 API를 활용해서 태스크의 메타데이터하고요, 이 도커의 스탯 같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리시버죠. 이건 프로메테우스에서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스크래핑 관련된 그런 설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서예요. 얘는 메시지를 어떻게 프로세싱해서 보낼까? 두 개의 어떤 배치 컨피그가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 디텍션 컨피그가 있습니다. 배치에서는 트레이스 정보 관련해서는 메시지를 50개씩 모아서 그렇게 보내도록 했고요. 만약에 메시지가 50개가 다 안 찼다고 하면은 30초마다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매트릭 데이터는 1분마다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디텍션 관련된 설정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저런 리소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저기서 추가적인 메타 정보를 더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터 프로세서예요. 필터 프로세서는 저기서 매칭되는 저 이름들, 저 매트릭 이름을 우린 필수적으로 수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죠. 우리는 트레이스 정보는 엑스레이로 보내기로 했죠. 그래서 익스포트에 대해서 저렇게 엑스레이를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어떤 엔드포인트, 인증 방식을 설정해서 익스포터 설정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정의예요.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를 어떻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지는 이 아래 파이프라인 단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스 정보를 텔레메트리 표준 프로토콜로 받아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낼 거죠. 그래서 저런 어떤 프로세서를 거쳐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내도록 구성을 했고요. 매트릭 데이터에서 어플리케이션 매트릭은요, 프로메테우스 방식으로 그 수집을 해서 저 필터 프로세서를 거쳐갖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로 보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호스트 관련된 매트릭은요, AWS 컨테이너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런 태스크에 대한 메타데이터들, 도커에 대한 스탯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프로메테우스를 보내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컬렉터를 올릴 때 이런 방식으로 컨피그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지 감이 좀 오셨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은 저희 그 소스 저장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콘솔처럼 그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런 식의 컨피그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컬렉터가 사이드카 형태로 뜨고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ECS에 지금 사이드카 형태로 띄웠는데 다른 형태로는 띄울 수 없을까요? 네, 띄울 수 있습니다. 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에 대한 이미지도 현재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A.dot 컬렉터만 띄워서 돌리려고 해요. 이제 그럴 때는 얘를 별도의 태스크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태스크로 구성해서 여러 ECS 태스크에 대해서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ECS 옵저버를 사용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면요,
우리가 일일이 태스크를 다 지정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내 클러스터 안에 있는 그 태스크들 또는 내 계정에 있는 태스크들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게 돼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ECS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EKS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KS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EKS 제공하는 모든 방식으로 배포가 가능해요. 먼저 우리는 이 컬렉터를 그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하나의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디플로이 형태로 배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노드 하나에 하나씩 올려서 그 노드에 올라간 모든 팟들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겠다,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하면은 데모셋으로 올리면 됩니다. 또 스테이트풀 셋, 또 마찬가지로 사이트카 형태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배포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 EKS에서 ADA 컬렉터를 설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EKS에 제공하는 그 애드온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게 편리해요. 애드온은 우리가 운영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트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ADA 컬렉터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EKS 콘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런 ADA 컬렉터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요. 여기 ADA 애드온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저 애드온은 쿠버네티스 API를 와치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 사용자가 저 오픈텔레메트리 컬렉터 요 커스텀 리소스에 대해서 생성 요청을 보내면은 이렇게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되고 얘가 이제 애드온이 이를 채취를 해갖고 실제 컬렉터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 있는 매트릭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애드온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EKS에서 편리하게 ADA 컬렉터를 올려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얘도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컴피그해서 배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는 좀 어떤 그 팀에 따라서 다른 매트릭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한 예제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이제 EKS를 올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매트릭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우리가 매트릭 정보는 우리 개발팀 쪽으로는 다 보낼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계정에 있는 운영팀 쪽으로는 운영팀에서 필요한 정보만 보낼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컬렉터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곳으로 메시지를 보낼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제 다른 계정, 운영팀에 대한 프로메티스로 보낼 때는 다른 계정에 있는 인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슘 롤을 해서 인증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를 설정해 줘야 되죠. 우리는 프로메티스 매트릭을 수집할 거기 때문에 스크래핑 관련된 설정들을 해줬고요. 그리고 익스포팅, 메시지를 이제 보낼 타겟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개발팀 쪽으로 보낼 타겟, 그리고 운영팀 쪽으로 보낼 타겟,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에 대한 인증 모드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에서는 필터를 하나 적용을 했어요. 필터에서는 여기서는 그 노드라 이런 팟으로 시작하는 이런 매트릭만 반드시 수집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매트릭을 수집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발팀 쪽으로 이제 보낼 매트릭은 받아서 그냥 다 보내죠. 다 보내고요. 그리고 운영팀 쪽으로 이제 보낼 메시지는 저기서 앞에서 정의한 필터를 사용해갖고 실제 운영팀이 관심 있는 그 매트릭만 보내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ECS하고 EKS에서 어떻게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또 각 컬렉터에 대한 컴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실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팻 어덥션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하위에 여러 가지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팻 서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 트레이싱 되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래들로 현재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사이트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식의 팻 어덥션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 조건을 주고 서치 버튼을 누르면요. 이제 이게 그 팻 서치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하게 되고 여기서 검색을 해서 결과를 받아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다시 그럼 이 팻 서치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도커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고 우리는 그 자동 계측을 적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컨테이너 패키지 할 때 에이전트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 JVM이 뜨면서 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적용돼서 자동 계측이 되도록 이렇게 자바 툴 옵션 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이 뜨면서 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 관련된 구성을 했습니다. 네, 트레이싱 관련된 정보는 샘플링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했고요. 보낸 인터벌 값들 구성을 했고, 그리고 컬렉터에다 엔드포인트 값을 보냈어요. 그러면 자동 계측을 해서 여기 설정된 엔드포인트 컬렉터로 이제 메시지들을 쭉쭉 보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도커를 이제 패키징해서 이미지를 떠서 AWS에 있는 ECR 저장소에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현재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이걸 갖고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정보 URL을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ECS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때 태스크 데피니션에 어떻게 띄워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 내용을 기술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 태스크 데피니션을 지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우리가 지금 배포한 서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런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정보를 넣어줬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얼마나 쓸 건지, CPU를 얼마나 할당할 건지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면은 모니터링하고 로깅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트레이스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주고요.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매트릭 정보가 이제 보내지는 이런 타겟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저게, 여기다 컬렉터가 이게 사이트카 형태로 바로 떠서요. 이제 그 텔레메트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데피니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거에 대한 컨테이너를 정의할 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만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이 트레이스 매트릭, 그리고 매트릭 정보 수집하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하고 오픈 텔레메트릭 컬렉터가 이렇게 사이트카 형태로 뜨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거 갖고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이미 구성을 해왔어요. 저걸 갖고 띄운 ECS 클러스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을 했고요. 이 서비스는 뭐 쿠버네티스가 익숙하신 분들은 하나의 디플로이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서비스에는 현재 2개의 태스크가 떠 있습니다. 태스크는 뭐 팟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태스크가 있고, 여기서 하나의 태스크에 들어가서 현재 지금 컨테이너가 어떻게 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면은 컨테이너 2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하고 그 에이다 컬렉터 이 2개가 현재 잘 떠 있죠. 현재 잘 실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텔레메트리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펫서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매트릭 정보가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이 펫서치를 중심으로 한 어떤 흐름들, 어떤 콜 그래프들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전체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상세 트레이스를 들어가서 볼게요. 오픈 텔레메트리 방식으로 메시지가 잘 수집이 됐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응답 시간 구성이 돼 있고요. 3초 가까이 걸리는 것도 있네요. 한번 트레이스를 하나 찍고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트레이스 맵이 그려져서 이 트레이스는 실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펫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뭐 그 결과가 반환되는 그런 흐름을 현재 갖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펫서치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죠. 네, 여기서 뭐 개략적인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리소스 아래 보면은 SDK 1.17 버전으로 SDK가 오픈텔레메트리 자바 버전으로 그렇게 수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메타데이터 값들을 볼게요.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수집이 됐습니다. 호텔 리소스, 오픈텔레메트리 리소스에 대한 그런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이렇게 잘 수집이 됐죠. 호스트 이름이 이렇게 수집이 됐고요. 그리고 ECS 클러스에 대한 ARN 정보들, 그리고 라운치 타입들, 이런 것들은 AWS에만 있는 그런 메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다 컬렉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수집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ECS, 메세 태스크 ARN들, 그리고 사용한 SDK 이름들, 오픈 텔레메트리로 수집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컨테이너를 띄우고 메시지를 수집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어떻게 오픈 옵저빌리티 환경을 구성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픈 텔레메트리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표준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수집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수집하고 또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에서는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 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집중하는 대신에 보다 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시각화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화면들을 백엔드 분석 도구를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따라서 컬렉터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백엔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옵저빌리티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분산 트레이싱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제공하는 그런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계측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계측된 정보가 오픈 텔레메트리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컬렉터는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OTLP 리시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시각화할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익스포터를 구성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백엔드를 뭐 데이터독이라던가 다른 여러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익스포터만 해당 사용하는 백엔드에 대한 익스포터로 교환만 해주면은 뭐 추가 작업 없이 이제 메시지를 수집하고 뭐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트레이싱 환경을 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들을 빠르게 식별하고 그런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같이 봤던 펫서치 자바 어플리케이션의 예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자동 계측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수동 계측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build.grid 파일 들어가서 이중원성 설정해요. 오픈 텔레메트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 2개 오픈 텔레메트리 API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측할 때 어노테이션 형태로 계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 형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중성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측을 위해서 소스에서 요 서치 컨트롤러 요 안에다가 이제 계측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텔레메트리 관련된 이런 클래스들을 임포트를 했고요. 스팬 트레이서 임포트를 했고 이 어노테이션 형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with span에 대해서 임포트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할 이 트레이서는 컨스트럭터 인젝션을 받아서 여기 인스턴스 스컵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를 사용해서 우리는 스팬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검색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서치 메소드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트레이서를 통해서 새로운 스팬을 하나 만들게 돼요. 새로운 스팬을 하나 만드는데 그 이름을 스캐닝 다이나모 DB 테이블로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실제 받은 요청에 대해서 쿼리를 위한 이런 메시지를 빌드를 해서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스캔을 해서 그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끝나면은 이 스팬을 종료하도록 이렇게 엔드를 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팬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SQL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갖고 이 범위 내에서 트레이싱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with span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메소드 위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스팬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메소드가 종료가 되면서 이제 스팬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름은 이렇게 파라미터 from systems manager와 캐시 이 이름으로 이제 트레이싱 스팬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노테이션을 활용해도 쉽게 트레이스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저 서비스를 올려서 이제 막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 상황 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비스 맵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맵이고요. 우리는 지금 펫서치를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펫서치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얘는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고, 어댑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를 이제 매트릭 타입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면은 평균 응답 시간 그리고 메시지가 들어온 양들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청되는 메시지 양이라든가 응답 시간에 따라서 저 서클에 대한 크기라든가 라인의 굵기 같은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요 위에 보면 저 빨간색이 있네요. 네, 빨간색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500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약간 저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식별해서 이제 디버깅을 하면 되죠. 그럼 실제 이제 어떻게 이제 트레이스 정보를 남게 되는지, 우리 앞에서 수동 계측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남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 트레이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레이스 목록에서 뭐 마찬가지로 하나의 트레이스를 찍고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요청은, 그쵸, 펫 사이트로 이제 들어와서 펫 서치를 호출하게 되고, 얘가 이제 다이노DB에서 검색해서 결과를 반환해주는 이런 흐름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펫 서치로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네, 여기 이제 get 요청으로 리모트 요청이 발생하죠. 이 이제 서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청이 펫 서치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서치 컨트롤러의 서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설정한 그런 스팬에 대한 어떤 이름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스캐닝 다이노DB 테이블. 우리가 앞에서 수동으로 저 이름을 저 스팬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각각에 대한 스팬을 우리가 수동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뷰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트레이스를 봤는데, 우리가 실제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서비스가 느려졌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식별할 거냐? 여기가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친절하게 펄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UI를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필터링해서 이제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이게 다 현재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현재 OK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도요, 이 안에서는 어딘가에서는 현재 익셉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원인을 분석하면 되겠죠. 네, 요청이 들어왔고, 네, 펫 서치, 뭐 사이트가 현재 이상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원인은, 네, 펫 서치 검색하는 도중에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실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트레이스에서 볼게요. 네, 들어와서 현재 화면에 지금 에러가 나고 있고요. 서치에서는, 네, 서치 메소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S3를 버킷을 크리에이트 할 때 이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현재 펄트가 true인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익셉션 로그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예외 메시지가 access denied예요. 뭔가 지금 S3 접근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고, 네, S3 exception 타입으로 현재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스택 트레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트레이스가 남아서 이렇게 보면은 서치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89번째 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저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겠죠? 코드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서 크리에이터 버킷을 할 때 여기서 퍼미션이 없다는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체 어떤 서비스 맵을 통해서 빠르게 에러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실제 원인을 발견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코드를 식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코드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회들을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다른 예제를 하나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응답 시간이 3초 가까이 걸리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만 놓고 3초 가까이 걸리는 거는 어떤 흐름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다 뭔가 우리가 좀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응답 시간이 뭐 3초 가까이, 네, 듀레이션이 3초 가까이 그렇게 걸리죠. 여기서, 네, 트레이스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트레이스를 하나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이제 보이면은, 네,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나타나겠죠. 이런 흐름이고요. 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뭐 응답은 뭐 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저 아래 이제 흐름도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네, 서치 메소드 안에서 스캐닝 다이노DB 테이블을 할 때 이 안에서 어딘가에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코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코드를 들어가 보면은 저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어떤 코드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 들어와서 저 우리가 스팬 생성한 거, 그 아래에 어떤 코드가 있느냐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전체 서비스 맵에서 에러가 나거나 아니 성능이 늦춰지거나 아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런 트레이스 맵을 통해서 원인들을 식별하고 코드 레벨까지 해서 이제 문제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그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옵저빌리티 환경 구축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AWS에서도요, 이런 로그, 트레이스, 매트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검색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안에서도 우리는 아주 좋은 옵저빌리티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환경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뭘까요?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 텔레메트리는 우리 일관된 방식으로 원격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도구와 형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을 더 쉽게 규칙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집하는 그 텔레메트리 데이터하고요, 처리 방법을 커스텀하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 소스를 포함할지, 어떤 매트릭을 제어할지, 그리고 분석 도구는 어떤 것들을 사용할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 여러분들이 그런 업저빌리티 환경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구축하는 데 이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또 상용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옵저빌리티 환경들을 구축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어떤 각 시스템마다 돌아다니면서 스위칭해서 각각 보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상호 연관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직접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옵저빌리티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참고 리소스를 보시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포탈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필요한 그런 모든 정보들이 여기 다 있고요. 소스 저장소에 에이다 컬렉터 이런 소스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요. 로드맵도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요청, 버그 리포트 이런 장소도 오픈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도 오픈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질문도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무엇이고 또 AWS에서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옵저빌리티 환경을 구축할 때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 장점은 무엇인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